안녕하세요. 알고 하는 투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현재 한국 원자력 산업이 왜, 어떻게, 주도 테마로 부상했는지,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BHI의 시가총액이 어떻게 각각 2025년 연초 약 10조 4천억에서 현재 약 45조 1조 6천억으로 상승했는지 그 핵심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은 설계, 조달, 시공 등 개별 공정을 분리하여 수행하기보다는 전체 프로젝트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턴키 방식 계약이 일반적입니다. 턴키 계약이란 발주처가 한 곳의 메인 계약자에게 설계부터 기자재 조달, 시공, 시운전까지 모든 과정을 일괄적으로 맡기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방식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품질 및 일정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메인 계약자는 각 분야의 전문 기업들과 함께 컨소시엄 또는 팀 형태로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이 팀에는 설계, 기자재 제작, 시공, 운영 등 각 공정별 전문 기업들이 하도급 형태로 참여하여 유기적으로 협력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팀 코리아 모델을 통해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주하였으며 최근에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을 수주하며 유럽 원전 시장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전체 밸류체인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프로젝트의 실행 확실성을 높이고 투자자에게는 이익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팀 단위로 운영되는 원자력 산업의 핵심 밸류체인은 어떻게 구성될까요? 원자력 산업은 반도체 산업만큼이나 복잡하고 길게 얽힌 공급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째, 설계 엔지니어링. 원자력 발전소의 핵심 지적재산 IP이자 건축적 청사진 역할을 합니다. 원자로 개통 설계, 안전 해석 등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한전 기술이 있습니다. 둘째, 주기기 제작, Main Equipment Manufacturing. 원자로 압력용기, 증기발생기, 터빈 등 발전소의 핵심 중공업 구성 요소를 제작하는 단계입니다. 높은 기술 장벽과 막대한 자본 투자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이 분야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셋째, 보조기기 제작, Balance of Plant. 주기기를 제외한 열교환기, 배관, 배측기 등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기타 설비를 공급하는 단계입니다. BHI의 주요 사업에 해당됩니다. 넷째, 건설 및 시공,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완성된 설계와 제작된 기기를 기반으로 실제 발전소를 건설하는 단계입니다. 프로젝트 전 과정에서 최고 수준의 프로젝트 관리 역량이 요구됩니다. 주로 현대건설이 맡고 있습니다. 다섯째, 운영 및 정비, Operation and Maintenance. 완공된 발전소의 수명 기간 동안 안전한 운영과 주기적인 유지보수를 담당합니다. 한전 KPS의 주요 비즈니스입니다. 한편 이렇게 복잡한 밸류체인으로 이루어진 원자력 산업은 소수의 구매자와 공급자만이 존재하는 전형적인 과점 시장입니다. 수십조 원 규모의 사업비, 최고 수준의 기술력, 그리고 국가적 신뢰가 요구되기 때문에 높은 진입 장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급자와 구매자 간의 장기적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먼저 원자력 발전소의 최종 구매자는 민간 기업이 아닌 각국의 정부 또는 국영전력회사입니다. 따라서 원전 수주는 단순한 상업적 계약을 넘어 국가 간 외교 및 안보 관계가 큰 영향을 미치는 G2G Government 형태의 사업 성격을 강하게 띱니다. 이들 입장에서는 원자력 발주에 있어 예산 내 적기 준공 능력을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기간은 약 10년에 이르고 비용은 수십조 원의 자금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기가 조금만 지연되어도 인건비와 금융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전체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국은 단순히 기술력뿐 아니라 정해진 예산과 일정 내에서 안정적으로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는 역량을 핵심 경쟁력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글로벌 시장에서 이러한 역량을 갖춘 주요 국가는 한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특히 차별화된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각국의 경쟁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과 프랑스입니다. 이들의 기술력은 여전히 강점이나 지난 수십 년간 신규 원전 건설 경험 부족으로 공급망이 붕괴되어 심각한 비용 초과와 공기 지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학도 3, 4호기, 프랑스의 플라멘도 3호기와 힌클리 포인트 프로젝트 모두 이러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은 강력한 가격 경쟁력과 정부 주도 금융 지원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 중심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왔습니다. 러시아는 프로젝트 비용의 80에서 90%를 차관으로 제공하며 시장을 장악했고, 중국은 자국 내 대규모 건설 경험을 통해 기술력을 빠르게 축적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격히 부각되면서 체코, 폴란드, 영국 등 서방 및 동유럽 시장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추세입니다. 중국 또한 투명성 및 신뢰성 부족 문제로 서방권 참여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를 통해 입증된 예산 내 적기 시공 역량은 발주국 입장에서 프로젝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가장 강력한 신뢰 자산입니다. 한국형 원전 APR1400 모델은 기술적 안정성과 시공 경험이 모두 검증된 유일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독보적인 가격 경쟁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공기 준수 능력이 K 원전의 핵심 우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경쟁 환경이 한국 원자력 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럼 원전 산업이 2024에서 2025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개선된 구체적 이유를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요 측면입니다. 첫째, AI 혁명과 데이터 센터 확산. 생성형 AI 기술의 확산은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AI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전력을 필요로 하는데요. 일반적인 검색 쿼리가 0.3의 전력을 소비하는 반면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는 약 2.9를 소비하여 전력 소모가 약 10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단순한 전력 수요 증가를 넘어 24시간 안정적으로 작동 가능한 고밀도 기저전원에 대한 수요가 새롭게 형성되었습니다. 태양광 풍력과 같은 간헐적 에너지원으로는 이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무탄소이면서도 안정적인 원자력의 필요성이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에너지 안보 강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특정 국가에 대한 화석연료 의존이 국가 안보에 치명적 약점이 될 수 있음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에너지 자립을 핵심 과제로 삼고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자국 통제형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을 다시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탄소 중립 넷제로 목표의 현실화. 파리기 협약 이후 각국은 탈탄소를 선언했지만 태양광 풍력의 가널성과 보조금 부담이라는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단독으로는 탄소 중립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무탄소 기저전원으로서 원자력의 전략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 상징적 전환점이 바로 COP28에서 한국을 포함한 22개국이 2050년까지 원전 설비를 3배 확대하기로 서약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요가 폭발하는 한편 공급 측면에서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이 불균형이 바로 한국 원자력 산업에게 기회가 된 결정적 이유입니다. 첫째, 기존 강자들의 부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EDF는 지난 수십 년간 자국 내 신규 원전 건설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기술 인력의 단절, 공급망 붕괴, 프로젝트 관리 역량 약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 결과 주요 프로젝트에서 반복적인 공기 지연과 비용 초과가 발생했고 이는 시장 신뢰의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둘째, 지정학적 반사이익. 한때 글로벌 원전 수출의 양대 축이었던 러시아 로세이덤과 중국 CNNC은 강력한 정부 지원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주도해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패권 갈등 이후 서방 및 동유럽 국가들은 정치적 안보적 리스크를 이유로 러시아와 중국의 참여를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기술력, 신뢰도, 경제성을 모두 갖춘 제3의 공급자, 즉 한국에게 지정학적 반사이익을 제공했습니다. 셋째, 한국 원자력의 독보적 경쟁력. 폭발적인 수요가 존재하더라도 공급자가 매력적이지 않다면 계약은 성사될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 한국형 원전은 기술력, 경제성, 신뢰성을 모두 갖춘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우선 한국의 원전 건설 단가는 미국과 프랑스 대비 30에서 45%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를 통해 입증된 언타임, within budget 시공 역량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반복된 성공 사례와 예측 가능한 프로젝트 관리 능력은 발주국 입장에서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강력한 신뢰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2024년부터 본격화된 원자력 시장의 부활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수요와 공급 양측에서 발생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의 결과입니다. AI 시대가 촉발한 새로운 차원의 전력 수요와 탈세계화가 야기한 에너지 패권 재편이 맞물리면서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나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는 극히 제한적인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원자력 산업은 기술 패러다임에 대해 전환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형 모듈 원자로 SMR, Small Modular Reactor의 등장은 원자력 산업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이 공략하기 어려웠던 분산전원, 산업용 열공급, 수소 생산 등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며 원자력의 적용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SMR은 가압경수로 PWR, 고온가스로 HTGR, 소듐 냉각 고속로 SFR 등 다양한 노령으로 개발 중이며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글로벌 기술 생태계 속에서 설계사들의 핵심 파운드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국내 원자력 산업이 공략할 수 있는 전체 시장 규모를 크게 두 가지의 관점에서 확장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첫째, 글로벌 시장 확대. 국제에너지기구 IEA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 등 주요 기관들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 원자력 발전 설비 용량이 현재의 약 400GW 수준에서 최대 3배인 1160GW까지 증가해야 한다고 전망합니다. 이는 수조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가 필요한 거대한 시장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유럽 시장이 주요 기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체코는 기존 1기 사업을 4기로 확대했고 폴란드는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배제되면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한국에게 매우 유리한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체코와 폴란드 프로젝트만으로도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등 국내 핵심 기업들은 10조 원을 상회하는 신규 수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 가치를 재평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신규 원전 건설 증가는 열교환기 등 보조기기 BOP 시장과 운영 정비 O&M 시장이 동반 성장을 이끌어내며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가능하게 합니다. 둘째, 신시장 개척 SMR. 기존 대형 원전 시장의 부활과 더불어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IEA는 2050년 SMR 설비 용량이 200GW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대규모 전력망이 없는 지역, 데이터 센터 전용 전원, 수소 생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어 전체 원자력 시장 성장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특히 이 분야는 국내 기업들이 핵심 파운드리 역할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너스케일엑스 에너지, 테라파워 등 다양한 기술을 가진 글로벌 SMR 개발사들과 협력하며 특정 기술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시장 성장의 수혜를 잇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자체 SMR 설계에 집중하는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독보적인 투자 포인트입니다. 결론적으로 원자력 산업은 구조적 성장 국면에 진입했으며 한국 원자력 기업들이 공략할 수 있는 전체 시장 규모는 과거 한정된 내수 시장을 넘어 전통적인 대형 원전 수출과 고성장 신사업인 SMR 제작을 모두 아우르는 거대한 글로벌 무대로 확장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2025년 글로벌 원자력 시장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은 단순한 수혜를 넘어 스스로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회를 극대화하며 새로운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압도적인 경쟁력. K 원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경쟁국 대비 55%, 70%의 비용 우위를 점하는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입니다.
한국의 원전 건설 단가는 서방 경쟁사 대비 절반 이하 수준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예산 내 적기 중복 능력이 더해집니다. 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를 통해 국제적으로 증명된 이 신뢰성은 발주국 입장에서 수십조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의 재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우위를 넘어 프로젝트의 재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결정적인 경쟁력으로 작용합니다. 둘째, 탄탄한 공급망 밸류체인. 한국의 주력 모델인 APR1400은 국내외에서 성공적인 건설 및 운영 실적을 통해 기술력과 안전성을 입증받았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국내 밸류체인입니다. 설계 한정 기술, 주기기 두산에너빌리티, 보조기기 BHI, 시공 현대건설 등 정비 한정 KPS로 이어지는 이 탄탄한 공급망은 팀 코리아라는 이름 아래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높은 통제력과 효율성을 발휘합니다. 이는 공급망 붕괴로 어려움을 겪는 서방 경쟁사들과 뚜렷하게 차별화되는 프로젝트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핵심 기반입니다. 셋째, 지정학적 기회. 미, 중 패권 경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한국은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나 중국의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꺼리지만 자국 기업의 역량만으로는 대형 원전 사업을 감당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대안 파트너로서 K 원전의 전략적 가치가 급부상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를 배제하려는 동유럽 시장 체코, 폴란드 등에서 한국은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있으면서도 압도적인 경제성을 갖춘 최적의 파트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업황 개선 속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주도주는 어떤 기업들이었을까요?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대표 종목들의 핵심 성장 동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자력 발전의 핵심 부품인 주기기 제작 기술을 보유한 K 원전 밸류체인의 핵심 기업입니다. 이 회사의 주요 투자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대형 원전 수주 모멘텀. 국내 신한울 3, 4호기 수주를 시작으로 체코와 폴란드 등 해외 대형 원전 프로젝트 수주가 본격화되면서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 주기기는 원자로, 증기발생기 등 원자력 발전소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설비이며 두산에너빌리티는 이 부문의 독점 공급자입니다. 업계에서는 2025년부터 연평균 10조 원 규모의 수주를 통해 2028년 관련 부문 매출이 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SMR 파운드리로서의 독점적 지위. SMR 소형 모듈 원자로 시대를 이끄는 글로벌 개발사들은 반도체의 페니스처럼 설계와 기술 개발에 집중합니다. 이들의 설계를 실제로 제작할 수 있는 대규모 생산 역량을 갖춘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극소수이며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들을 위한 핵심 파운드리로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가압병수로 PWR, 고온가스로 HTGR 등 다양한 노형의 SMR 주기기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 불가지론적 모델을 통해 2050년 200GW까지 성장할 SMR 시장의 과실을 가장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가스터빈 사업의 성장. 에너지 전환 시대에 중요한 브릿지 에너지로 평가받는 LNG 발전의 핵심은 가스터빈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세계에서 5번째로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기술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여 원전 사업과 함께 실적을 견인할 강력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LNG 발전 수요 증가에 따른 가스터빈 수주 확대의 모멘텀 또한 강력한 성장축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BHI입니다. BHI는 원전과 LNG 복합화력 발전소의 필수적인 보조기기 BOP를 공급하는 강소기업으로 에너지 전환 시대에 최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원전 밸류체인의 필수 공급자. BHI는 신한울 1, 2호기 등의 핵심 보조기기 BOP를 납품한 이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원전 건설 확대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됩니다. 이 회사의 실적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수주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구조입니다. 두산이 대형 원전 주기기 계약을 따내면 BHI는 필수 보조기기에 대한 낙수 효과를 얻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올해 신규 수주가 10년 내 최대치인 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향후 실적 가시성을 높이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HRSG 시장의 글로벌 강자. BHI는 LNG 복합화력 발전소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핵심 설비인 배열회수 보일러 HRSG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자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원으로 LNG 발전이 재조명받으면서 HRSG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원전 사업과 더불어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신사업 확장성. BHI는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차세대 SMR에 필요한 기자재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모니아 및 수소 등 미래 청정에너지 관련 사업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며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5년에 한국 원자력 산업이 새로운 주도 테마로 떠오른 과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한국 원자력 산업은 첫째, 구조적 수요 증가. AI 시대가 촉발한 새로운 차원의 전력 수요와 탈세계화가 야기한 에너지 패권 재편이 맞물리면서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둘째, 공급자 우위 시장 형성. 기존 경쟁사들의 역량 약화와 지정학적 기회가 맞물려 한국의 독보적인 시장 지위를 안겨주었습니다. 셋째, 독보적인 경쟁력. 합리적인 가격과 검증된 공기 준수 능력이 프로젝트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합니다. 넷째, 글로벌 시장 확대. 국제적인 탄소 중립 목표와 에너지 안보 강화 움직임이 거대한 규모의 신규 원전 시장을 열었습니다. 다섯째, 신시장 개척. 차세대 SMR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며 산업의 외연을 폭발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강한 상승 사이클에 돌입했습니다. 그 가운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자력 산업의 심장으로서 대형 프로젝트를 이끌고 SMR 파운드리 시장을 선점하였고, BHI는
혈관처럼 산업 생태계 곳곳에 필수 부품을 공급하며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두 기업 모두 원자력 산업의 구조적 성장 사이클에서 주가 상승에 명확한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알고 하는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